인천전자마이스터고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국어 빵쌤입니다. 여러분, 같은 옷을 입고 있죠? 연달아 찍고 있다는 건데요. 영상의 길이를 적절히 조절하고자 나눠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색하게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진짜 마지막 영상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필요한 게 좀 많습니다. 교과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저번에 학습했던 문학갈래에 대한 학습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힘을 내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과서 12쪽입니다. 지금까지 1년부터 4연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한 번에 정리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교과서를 선생님이 많이 활용했습니다. 교과서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똘똘한 친구들은 문제를 분석합니다. 문제 분석이라 함은 문제에서 중요한 키워드 찾는 건데요. 잘 보셔야겠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산속에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경험. 이 시의 큰 특징이네요. 시적 화자의 경험을 나타내는구나. 어떤 경험이요?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이요. 근데 경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얻은 무엇? 깨달음. 와, 이 시 진짜 중요한 내용 여기 담겨 있네요. 지금 산속에서라는 시는 시적 화자의 경험과 그를 통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구나. 자, 여러분, 수필과 조금 유사하죠. 왜요? 수필이라는 것도 교술갈래라는 것도 글쓴이의 직접적인 경험과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잖아요.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적 화자는 시인이 설정한 가상의 인물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년에는 경험이 나오고요. 2년에는 거기서 얻은 깨달음이 나온대요. 어렵지 않습니다. 1년.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멀리서 보이는 불빛의 따뜻함을 느낌. 자, 똘똘한 친구들 잘난 척 해주세요. 여기서 길을 잃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겠네요. 근데 멀리서 보이는 불빛, 어떤 감각? 시각적 심상. 그런데 그 불빛이 어떻다고 표현했어요? 따뜻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불빛까지만 이야기하면 시각적 심상이겠지만요. 불빛의 따뜻함으로 묶었다면 얘는 무슨 심상이다? 공감각적 심상이다. 이것도 한번 정리하고요. 그리고 1년에서는 불빛의 따뜻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꿨죠. 우리 무슨 표현법도 있었다? 도치법도 있었다. 나온 김에 잘난 척 한번 하자고요. 자, 이어서 계속 갈 텐데요. 그럼 이 경험을 통해서 화자가 무엇을 깨달았나요? 어둠 속에서 이연의 내용입니다.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은 위로가 되는구나. 그럼 이럴 때 맞잡을 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내 주변에 나를 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누군가,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겠네요. 사람의 존재. 그래서 우리 이연이었나요? 마지막에 되게 멋진 표현 있었죠?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 어떤 발견? 인간이란 맨날 싸우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존재가 아니라 힘든 이웃을 구해줄 수도 있고 위로해줄 수도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시의 화자가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년과 4년인데요. 3년도 화자의 경험이 나오고요. 4년에서는 깨달음이 나옵니다. 구조가 반복되네요. 1, 2연 짝꿍, 3, 4연 짝꿍, 반복되면 리듬감이요. 자, 3년에서는요. 밤을 맞았어요. 우리 밤 비슷한 의미 뭐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무엇이 나를 위로해줬어요? 내 산속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공부한 친구들 대답해주세요. 흰. 표기는 이렇게 쓰죠. 받침 어떻게 될까요? 대답해주셔야 됩니다. 자, 디귿과 히읗이 만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축약이 일어나서 갓힌이 되죠. 1차 발음. 근데 갓힌, 산속에 갓힌 발음 너무 어렵다. 왜 어려워요? 네, 티읕은 무슨 소리? 치조음. 화면 잘 안 보이시죠? 확대해서 보세요. 자, 이 모음은 무슨 어느 위치랑 가깝다? 경국의 위치랑 가깝다. 발음 어려우니까 조음 위치 통일시켜주자.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갓힌. 이거 국외음하잖아. 다시 한번 음운 변동도 한번 짚어봤고요. 자, 사연에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먼 곳에 무엇이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 불빛이요. 저 불빛을 따라가야 돼. 갈 수 있어. 끝까지 걷는 거. 자, 나그네를 쉬게 해준다는 건 아주 일시적인.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지 검사할 때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보여주지 마세요라고 했죠. 그거는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세요가 아니고요. 친구한테 그냥 보여주면 친구는 일시적으로는 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베끼면 되니까요.
근데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은 아니겠죠. 친구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뜻을 담아서 학습지를 보여주지 말고 설명해 주라고 했던 겁니다. 이 시, 선생님의 가치관과 완전 일치하죠? 잘 봐주세요. 자, 여러분,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를 학습할 때에는요, 항상 시어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각각의 시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대조적인지 비슷한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이미 똘똘한 친구들은 대조적인 시어 했을 때 입으로 대답한 친구들 있을 겁니다.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댓글에 막 남기셔도 돼요. 댓글은 꼭 엄지척 이런 거 남길 필요 없고요. 본인이 공부할 때 한번 쳐보고 싶다, 내가 기억했는지 그럼 남기셔도 됩니다. 자, 대조적 의미 여러분 문제 분석하셔야죠. 핵심 부분의 밑줄 짝 어디? 대조적인 의미. 그럼 이 시에서 무엇이 대조적이었어요? 긍정적 의미 있었고요. 대조적이니까 부정적 의미 있었죠. 그럼 책 보지 않고 보고 해도 됩니다. 기억 안 나면 보세요. 자, 긍정적 의미의 시어 우리 뭐 있었냐면 첫 번째 불빛. 근데 1년에서는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이라고 했고요. 4연에서는 사연인가요? 먼 곳의 불빛이라고 해서 선생님 불빛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2연에 누군가 맞잡을 손. 막무가내 어둠 속에서 맞잡을 손이 있으면 너무 위로가 되겠죠? 귀신 아니라고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지붕들. 저기 사람들이 있구나. 지붕이 있다는 건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런 것들과 대조적인 화살표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 뭐 있었어요? 막무가내의 어둠, 시련, 절망, 고난, 역경, 슬픔, 나쁜 거 다 갖다 붙이세요. 그리고 또 뭐도 있었어요? 밤을 맞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미였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긍정적인 의미들의 시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희망, 위로, 위안, 그쵸? 여기서는요, 그렇죠. 고난, 시련, 슬픔, 역경. 자, 우리 어떤 존재가 되자? 이런 존재가 되자. 누구에게요? 길을 잃은 사람에게, 산에서 밤을 맞은 사람에게 이런 존재가 되자. 그리고 또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희망을 찾고 포기하지 말자. 이러한 두 가지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내용 토대로 빨리 13쪽 학습활동 1번 정리하세요. 따로 정리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 화면 멈춰 놓으시고 되도록이면 보지 말고 학습활동 1번에 1번 풀고 오세요. 출발! 자, 학습활동 1번은 여러분이 스스로 푸셨죠? 선생님 도와드렸으니까 꼭 푸셔야 됩니다.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똑똑 노크하고 교무실 오셔서 예의 바르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단,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몇 쪽입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그리고 질문하러 와주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선생님이 보통 7시 50분 되면 도착하기 때문에 환기도 하고 여러분 오며 가면 소리도 들을 겸 문을 열어놓거든요, 교무실. 그럴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사실 선생님 모니터에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꼭 들러서 인사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율이, 그리고 희서, 그 다음에 통신반의 동현이, 삼총사가 꼭 문에 딱 서가지고 선생님 오늘도 뭐 파이팅 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힘을 주거든요. 아주 고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규열이 또 한별이 지나가다 꼭 90도 인사하면서 선생님 보든 안 보든 인사하고 지나가주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정민이, 그 다음에 혜원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두 소녀와 늘 함께 다니는 삼총사 요한이까지도요.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 이쪽 친구들 있잖아요. 회로 1반, 2반, 그리고 제어 1, 2반, 통신 1, 2반은 이렇게 지나가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마주치지 못하지만 선생님이 늘 애정을 담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로 2반, 처음에 창틀이나 사물함이나 곳곳에 물건이 많아서 선생님이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교실이 몰라보게 깨끗해졌더라고요. 선생님의 말을 경청해주고 따라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1학년 파이팅입니다. 자, 여러분 학습활동 교과서 13쪽이고요. 학습활동 잘 봐야겠죠. 선생님 교과서 활용했고요. 학습활동이라 함은 학습 목표를 문제화한 거거든요. 선생님도 그냥 넘기지 않았겠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 13쪽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 사연을 뜻하겠죠? 기업과 니은이 뜻하는 바는? 자, 나와라! 자, 이 부분입니다. 많이 봤던 부분이네요.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 자, 우리 나그네를 쉬게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요?
일시적으로 잠깐 편하게 해주는 것. 진정한 도움은 아니겠죠. 그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건 뭘까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준다, 희망을 준다, 이 내용입니다. 앞에 교과서에 열심히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옮기시면서요, 붙이기 한 판 해주세요. 지금 2시간째 말하니까 막 발음이 꼬이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나왔죠? 왜? 우리가 소설을 읽든 시를 읽든 수필을 읽든 그 갈래를 읽든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주제 파악을 잘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주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 주제 파악하라는 말 없는데요? 있지요. 어디요? 자, 시적 화자가 바라는 삶의 태도.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주제입니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시적 화자의 삶의 태도, 시적 화자의 가치관 전부 뭘 나타낸다고요? 주제를 나타낸다고요. 그럼 주제를요, 크게 2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이 얘기해 주실래요? 이 시의 주제 뭔 것 같아요? 그렇죠. 희망이란 단어 나와야 되죠. 또 다른 사람이라는 말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길을 잃은, 산에서 밤을 맞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희망, 위로, 위안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자. 모처럼, 불빛처럼, 맞잡을 손처럼, 지붕처럼요. 자, 2번째는요, 선생님 잘 봐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번엔 나그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저기 불빛이 있어, 저기 사람이 있어, 저기 지붕이 있어, 저기 사람이 있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포기하지 말고 삶의 의미와 희망을 발견하는 자세를 갖자. 남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란 뜻이 아니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의 의미도 찾고 희망도 찾고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자라는 2가지 주제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습 목표 중에서 서정 갈래의 특성 그리고 형상화 방법이라는 핵심 키워드 찾았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거 보러 가셔야 됩니다. 자, 이 시에 쓰인 다양한 형상화 방법을 알아보자.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요? 시험에 나와서요. 이건 수준 낮은 대답입니다. 학습 목표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꾸 발음이 꼬여요. 미안합니다. 자, 일단 똘똘한 친구들 문제 분석해주세요. 핵심 부분 어디? 네, 형상화 방법.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활용하고 있느냐인데요. 그 중에 1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조금 압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1번 문제는요, 이 시의 운율 형성 방법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핵심 키워드 어디요? 운율 형성 방법. 운율 무슨 뜻? 운율? 리듬감. 그렇죠. 음악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학습지에서 공부했습니다. 운율, 리듬감 어떻게 생기죠? 반복하면 생긴다. 그래서 우리 딸랑딸랑, 떼굴떼굴 2번씩 반복하죠? 리듬감 느껴집니다. 우리 가요나 노래 중에서도요, 반복되다 보니까 리듬감 생기는 경우 있거든요. 자,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요? 반복. 그럼 우리 이 시에서 뭘 찾자? 반복을 찾아보자. 자, 선생님이 적어주는 것만 적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은 실제로 앞에 교과서 보면서 반복되는 부분 찾아야 되는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넓게 써가지고요. 1년, 2년, 3년, 4년입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요. 반복되는 부분 찾아주세요. 선생님은 보이는데요. 뭐가 보일까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있고요. 여러분, 우리 이런 부분 뭐라고 하죠? 모르다에서 안 바뀌는 부분 모르, 어간에 붙는 이런 부분 뭐라고 한다? 어미, 어미에 선생님이 지금 밑줄 쳤습니다. 리라 또 찾아주세요. 어디? 바로 옆에 봤더니 3년. 자,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어미가 반복돼요, 선생님. 잘했습니다. 또 있어요. 어디요? 그렇죠. 우리 보시면 발견인지, 니은지, 발견이다, 발견이다. 우리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어미, 니은지. 또 있네요. 어디? 어디요?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주는지, 니은지. 선생님, 어미가 반복돼요. 좋습니다. 어미 2종류 반복되네요. 리라, 니은지. 근데 여기서 또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주된 표현 방법으로 반복됐던 거 힌트. 여기 잘리죠? 여러분, 착한 사람 눈에 보여요?
1년과 3년의 공통점 뭐 있었습니까? 뭐 있었죠? 선생님 열심히 언급했었거든요. 네, 나는 좋아한다. 떡볶이를 무슨 표현법? 도치법. 문장 구조의 배열을 바꾸는 거라 그랬죠? 1년과 3년에서 그러한 변경된 문장 배열 순서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도 네, 반복이라고 볼 수 있죠. 정리해보면요. 반복되는 거 첫 번째, 뭐뭐리라, 뭐뭐 니은지, 우리 앞에 제목 붙여줄까요? 우리 이런 부분 뭐라고 한다? 네, 어미가 반복되고요. 두 번째는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배치하고 있다. 도치법 반복되고 있다는 뜻인, 선생님 갑자기 왜 자꾸 이런 걸 쓰죠? 좀 오글거리는데요. 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 1년과 3년은 전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순서를 뒤바꾼 도치법을 쓰고 있다는 거 얘기했었죠? 반복되면 뭐가 생긴다? 리듬감 생긴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 형상화 물어봤으니까요. 근데 선생님이 영상 찍다가 제일 무서운 상황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이게 선생님이 이게 지금 블루투스 리모컨이에요. 이걸로 지금 핸드폰 조절을 하는데 버튼을 딱 누르면 띵! 촬영 시작했다는 뜻이고요. 막 한 다음에 한번 딱 누르면 띠링! 하면서 이제 저장된다는 뜻인데 눌렀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날 때. 그럼 무슨 뜻일까요? 화면이 꺼져 있답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근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찍기 전에는 몇 번은 NG가 나요. 선생님 되게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힘을 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불빛, 맞잡은 손, 지붕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문제 이어서 갑니다. 이번에는요. 뭘 보라고 했냐면요. 똘똘한 친구들 이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 찾아주세요. 어디요? 선생님은 찾았습니다. 어디? 심상이 잘 드러나는 시어나 식구를 찾아봐라. 그때 우리 학습지에서 얘기했었는데요. 시어는 시에 쓰인 단어, 식구는 단어보다는 조금 큰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심상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봐. 그리고 뭐 해보자? 효과를 이야기해봐. 근데 여러분, 심상이라는 건 감각이죠. 그럼 여러분, 감각적인 표현을 많이 썼다라는 건 우리 독자들이 시를 감상할 때 말 그대로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것 같고, 들리는 것 같고, 만져지는 것 같고, 냄새로 느껴지는 것 같고, 맛보여지는 것 같고. 자, 심상을 많이 쓰면 어떤 장점이 있다고요?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 주제를요. 아주 중요한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핵심 키워드 뭐? 심상 찾아라. 여러분 교과서 봐야겠죠? 그냥 선생님 말만 듣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과서 보셔야 돼요. 자, 13쪽에요. 이런 글이 한 편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보거나, 여러분 선생님 이거 직접 쳤습니다. 이 손목으로요. 울렁울렁 무지개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요. 실제로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아도 시를 감상하면서 마치 직접 보고 겪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마음속에 그려지는 이미지, 마음심, 형상상, 마음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를 뭐라고 한다? 심상이라고 한다. 자, 심상은 막연한 추상적인 감각을 직접 느껴지는 것처럼 구체화하거나 특정한 분위기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막연한 내용을 보이는 것 같고 들리는 것 같고 만져지는 것 같고 매우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요. 심상은 자극하는 감각의 종류에 따라 시각, 청각, 후각 순서 막 바뀌어 있네요. 5가지 기본적인 감각이 있지만 우리가 시에서 항상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거 뭐?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된다. 자, 여러분 핵심 키워드 어디요? 전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전이 된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닮아가서 따라간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모모화와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시에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났던 부분 있었어요. 시각에서 끝나지 않고 그 시각을 마치 촉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표현했던 부분, 똘똘이들 얼른 대답해 주세요. 어떤 부분? 1년의 어떤 부분? 불빛의 따뜻함이요. 만약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이라고만 했다면 무슨 심상? 그건 시각적 심상입니다. 그런데 불빛의 따뜻함으로 표현한 부분을 우리가 분석하라고 한다면 바로 공감각적 심상이죠. 왜요? 불빛이라고 하는 시각을 마치 촉각처럼 표현했죠? 우리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시각의 촉각화.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심상은 시에서 매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시각계 촉각과 공감각적 심상 찾았다면 이 시에서 주로 사용된 심상은 뭘까요? 주로 사용된, 주된, 가장 많이 쓰인 심상 찾으란 뜻이거든요. 선생님께서 눈을 감으라고 했었죠. 그리고 시 내용 느껴보라고 했었죠. 불빛이 밝혀져 오는 것 같고 또 그렇죠. 저기 지붕이 보이고요. 어둠이 있고요. 주로 쓰인 심상은 뭐다? 시각적 심상이다. 자, 중요한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는 13쪽 2번의 2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4쪽입니다. 계속해서 형상화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학습 목표라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시의 일련의 문장 순서를 다르게 배열한 것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예문을 봤더니요. 일련과 문장 순서가 달라요. 자, 비교해보고 이 시에 쓰인 표현 방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해보자. 여러분, 문제 분석하세요. 핵심에 밑줄 쳐주세요. 어디? 문장 순서를 다르게 배열했다. 자, 우리 뭘 찾아보자? 효과를 찾아보자. 이미 여러분은 답을 압니다. 문장 순서를 의도적으로 재배치한 거, 순서를 어긴 거 뭐라고 한다고요? 도치법이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1년의 내용이고요. 학습활동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1년과 학습활동을 잘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1년.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 우리 이 부분 문장 전체의 주인공 어떤 부분? 주어라고 한다. 빨간색 너무 무섭나요?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자, 주어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 이 부분 뭐라고 한다? 서술어. 근데 무엇을 몰라요? 불빛의 따뜻함을요. 우리 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 뭐라고 한다? 목적어. 즉 1년은 지금 문장 순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요? 우리 작품 1년이요. 자, 그런데 학습활동 보세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주인공이니까 주어.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밝혀져 오는 따뜻함을 을을 그 다음 우리 서술의 대상이 되는 이 부분 무엇을 목적어에 해당되고요. 모르리라 설명하는 부분 마지막에 왔죠. 서술어. 그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1년처럼 쓰나요? 학습활동처럼 쓰나요? 나는 좋아한다 떡볶이를. 나는 떡볶이를 좋아한다.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구조로 써요? 그렇죠. 학습활동의 구조처럼 쓰는데 우리 작품은 그 구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바꿨다고요. 왜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요. 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내요? 네, 불빛의 따뜻함을 강조함으로써 타인이 주는 위로, 그 공감 또는 격려가 얼마나 큰 존재가 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도치법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우리말은 일반적으로 문장 순서 어떻게 된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서로 문장이 구성된다. 그런데 1년에서는 무엇과 무엇의 위치를 바꿨다? 목적어와 서술어의 위치를 뒤바꿨다. 무슨 표현법을 썼다? 도치법을 사용했다. 자, 이러한 표현 왜 썼다고요? 일단 도치법 한번 강조하고요. 자,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시적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무엇을 불빛의 따뜻함을 강조했다. 왜? 주제랑 관련되니까요. 자, 우리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을 1년처럼 고쳤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그때 시인은 뭘 노린 걸까요? 강조하는 부분을 두드러지게 해야겠어. 강조하는 부분이 뭔데요? 불빛의 따뜻함이요. 그럼 불빛의 따뜻함은 우리 심상으로 치면 어떤 심상? 불빛은 보이는데 따뜻함은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시각의 촉각과 공감각적 심상이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이 보이네요. 자, 이제 우리 교과서 14쪽 3번 문제인데요. 이거 학습 목표 몇 번째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입니다. 유기적 관계라는 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시의 구성 요소와 표현 방법. 여러분, 그러면 이 시에 쓰인 구성 요소와 표현 방법 떠올리셔야죠. 이 시 어떤 표현 방법들을 썼어요?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시인이 시적 화자를 설정했습니다. 어떤 시적 화자요? 네, 산에서 길을 잃은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말하는 시적 화자요. 운율도 만들었죠. 뭘 통해서요?
어미와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요. 그리고 비유 상징도 있었고요. 어떤 걸 비유하고 어떤 걸 상징했어요? 인생에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걸 비유하고 상징했죠. 그리고 또 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치법도 있었네요. 다양한 것들이 쓰이고 있었죠. 자, 이런 것들 왜 쓰냐면요.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즉 형상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용하고 이런 요소들이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에서 주제를 잘 형상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고 있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한다? 따로 존재한다면 이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겠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였고요.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시의 주제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 더 있었죠? 선생님 지금 화면 안에 존재하나요? 네, 뭐가 더 있었습니까? 비록 내가 길을 잃고 어둠 속에 있더라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쉬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자라는 주제까지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학습지 필요하거든요. 무슨 학습지냐면 우리 이번 영상 전에 문학의 갈래 학습지 있었죠? 거기 맨 마지막 부분에 선생님이 작은 글씨로 이번 시험에 출제됨이라고 하고 수필 짧은 거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그거 가지고 오세요. 네, 미리 읽어 놓으셨죠? 내용 이해한 다음에 이 영상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수필은요, 선생님 수필이라고 미리 얘기합니다. 그 수필은요, 혼자 따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앞에서 학습했던 나이덕 시인의 산속에서랑 같이 엮어서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말 천천히 했죠?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교과서 수록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작가 소개가 없어서 선생님이 짤막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괜찮아를 쓴 장영희 선생님이신데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이 조금 오래된 느낌이 들죠? 왜? 지금은 사진을 찍으실 수 없거든요. 고인이 되셨습니다. 자, 장영희 선생님은 1952년에 출생하셔서요. 200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안 태어났었죠? 자, 서강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수필 작가이면서 잡지나 신문 같은 데 칼럼을 썼던 칼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 잘 보시면 양쪽에 목발을 사용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소아마비로 두 다리, 글씨가 잘렸네요. 그리고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게 되셨거든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셨는데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교수님까지 되셨죠. 여러분도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신데요. 안타깝게도 2009년에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정말 유능하시고 훌륭하시고 좋은 분이시지만 하늘이 너무 좋은 분이라 일찍 모시고 갔나 봐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사진이 조금 오래된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작품 읽은 친구들은 알죠? 괜찮아 작품의 주인공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다리가 불편했어요. 장애가 있었죠? 바로 이 장영희 선생님의 수필의 특징, 글쓴이의 직접적인 경험과 그것을 통한 깨달음, 삶의 가치, 교훈들을 전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작품 속의 주인공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장영희 선생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필이다. 교술갈래에 해당한다. 교술갈래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전달한다라는 글의 특징까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요. 지금부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작품 아직 안 읽은 친구들 꼭 읽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글쓴이의 어린 시절의 경험과 체험, 똑같은 뜻이겠죠? 자, 핵심 키워드 잡고 갑니다. 이거는 지금 학습지나 교과서에 없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고요. 필요한 부분은 필기하셔야 됩니다. 자, 어린 시절의 경험, 누구? 왜? 정말 중요한 부분 누구? 글쓴이의 그렇죠. 글쓴이의 직접적인 경험과 체험, 그것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우리 이런 글의 종류 뭐라고 하나요? 네, 교술갈래 중에 이 교술갈래의 교자는요, 교훈을 뜻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글의 종류, 수필. 아, 장영희 작가의 괜찮아는 수필이구나.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나는 곧 누구이면서 글쓴이이면서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이구나. 아주 중요하죠. 자, 근데 이 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까 장영희 선생님 사진에서 우리 엿볼 수 있었죠? 자, 작가의 직접 경험이기 때문에 이 글의 주인공 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나의 상황을 앞에서 배웠던 나이덕 작가의 산속에서랑 엮어서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 화면을 조금 침범하겠습니다. 자, 우리 산속에서에 보면 존재들이 여러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함, 단편적으로 보면 뭔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를 산속에서와 유사한 인물 중에 찾으면 누구로 빗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나그네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길을 잃은 사람, 산에서 밤을 맞은 사람,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글쓰기, 이 주인공이 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희망을 찾고 있는지, 희망을 찾고 있다면 누가 나에게 희망을 주는지를 잘 엮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괜찮아라는 작품에 아주 다양한 인물들이 직접 등장하기도 하고 언급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품 보면서 같이 밑줄 치셔야 됩니다. 자, 이 작품의 등장 또는 언급되는 인물 유형을 다 밑줄 쳐볼 거거든요. 찬찬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누구? 어머니 등장하시죠. 자, 그리고 누구? 골목 안에 친구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깨엿장수 아저씨 나오죠. 초1 때 우연히 만났던. 그리고 가수 김현철의 에피소드가 언급됩니다. 그 가수 김현철 에피소드 중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다른 친구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2002 월드컵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그때 관중들도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선수들까지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인물들 중에 성격이 다른 유형이 한 부류 있거든요. 선생님 조금 기다릴게요. 중요하니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함께 제시한 이 인물들 중에서 좀 성격이 다른 인물 유형 보여요? 누굴까요? 바로 다른 친구들입니다. 그럼 이 나머지들은 비슷하다는 뜻인데요. 어떤 의미로 비슷할까요? 우리 어머니 어떤 분이셨어요? 자녀가 장애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부끄럽게 생각하셨나요? 아니죠. 밖에 나가서 앉아있기라도 하라고 하셨죠. 왜? 집에서 조용하게 책만 읽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는 것보다 친구들 틈에 들어가야 해. 강하게 키우는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무슨 뜻일까요? 나그네를 일시적으로 쉬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너도 사람 속에 들어가야 돼. 너도 견뎌내야 돼. 너의 삶을 이겨내야 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옆에서 좀 강하게 지도를 해주시는 이 어머니, 그렇죠. 희망을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느낌 오셨나요? 나머지 인물도 살펴볼까요? 그 다음 골목 안 친구들. 선생님 이 친구들 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구경할 때 꼭 이 주인공 나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줬죠? 그 무슨 뜻일까요? 야, 넌 다리 못 쓰니까 앉아있어. 이게 아니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그쵸? 너무 좋은 친구들입니다. 나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나그네에게 희망이 되는 불빛 같은 존재들이고요. 그 다음 깨엿장수 아저씨입니다. 원래 서로 알던 사이는 아니었죠. 근데 아저씨가 나를 보고 엿을 주시면서, 표현이 좀 그런가요? 엿을 주시면서 괜찮아. 제목이기도 한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어린아이가 다리가 불편한데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불쌍해서 동정한 걸까요? 아니죠. 괜찮아. 세상 살아갈 수 있어. 살아갈 만해. 도와주는 사람 있을 거야. 용기를 내. 아저씨는 그 괜찮아라는 한마디에 나에게 위로, 그 어린아이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된 세상이 힘들 거라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위안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지금 노란색 밑줄 친 존재들은 전부 어떤 부분? 우리 시에서 빨간 동그라미 같은 존재들이죠? 희망을 주고 위안을 주는 긍정적인 존재들입니다. 자, 가수 김현철은 이 글쓴이 나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 나가 가수 김현철의 에피소드를 보고 감동을 받죠? 왜? 이 다른 친구, 이 친구와 이 친구 다른 친구들입니다. 골목 안 친구들은 나의 친구들이고요. 다른 친구들은 가수 김현철 에피소드에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글을 안 읽은 친구들은 헷갈릴 텐데 글을 읽었다면 쉽게 넘어갈 겁니다. 자, 체격이 크고 뚱뚱한 친구에게 이 다른 친구들이 뭐라 그래? 너 빠져라고 이야기하죠? 왜?
걸리적거릴 거고 잘 못할 거니까 친구를 배제합니다. 우리 이런 존재들은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라고 볼 수 없겠죠. 근데 가수 김현철은 어떻게 했대요? 골키퍼 시키면 되잖아. 같이 할 수 있어. 친구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가 되는 존재니까 이 위에 있는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노란색 밑줄을 쳤고요. 그럼 2002 월드컵 여러분은 보시지 못했죠? 선생님은 봤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말할 순 없고요. 자, 2002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가 참 잘했잖아요. 근데 4강전에서 선수들이 패배했을 때 사실 패배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죠.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때 보통의 관중들 같으면 아까우니까 막 비난하고 뭘 집어 던지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한테 우리 관중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괜찮아, 괜찮아 막 박수 쳐주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생각하니까 소름이 또 끼칩니다. 그럼 이 2002년 월드컵의 관중들 역시 지금 경기에 열심히 참여하고 실패해서 뭔가 낙담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존재들이니까 선생님이 노란색 밑줄로 표시한 겁니다. 여러분, 왜 선생님이 역거일자고 했는지 느낌 오시죠? 잘 보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파이팅! 자, 그러면 여러분 산속에서 아이고 저기 빨간색 네모는 좀 지우겠습니다. 지금 학교 선생님 창문 열어놓고 하고 있거든요. 소음이 조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나이덕 작가의 산속에서라는 시에 등장하는 땡땡땡과 장영희 작가의 괜찮아의 땡의 공통점. 중심 인물들 찾으면 되겠네요. 자, 이 땡땡땡에 들어갈 건 누굴까요? 나희덕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속에서에서는요, 시인이 직접 말했다기보다는 시인이 설정한 누구? 시적화자요. 그럼 여기서 시적화자의 그 상황과 비슷했던 세 글자 인물 누구 있어요? 그렇죠. 길을 잃고 헤매던 나그네. 그 다음 괜찮아에서는 누구요? 글쓴이이기도 하고 주인공이기도 한 바로 나입니다. 이 나의 공통점 뭐가 있었어요? 네, 나그네는 산에서 길을 잃었고요. 나는 장애로 인해서 평생 목발을 짚고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구나. 선생님, 장애가 있다고 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존재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의 생각이 맞지만 우리 물리적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선생님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둘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존재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경험, 그다음 깨달음 함께 정리할 때 요 인물들 언급했었죠? 그럼 지금 한 명 한 부류가 빠졌어요. 누구요? 빨간색 네모로 되어 있던 다른 친구들 빠져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밑줄 친 인물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그렇죠. 이 글쓴이인 나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나를 단순히 동정하거나 아니면 쉬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가자, 할 수 있어, 힘을 내, 뭐 하는 존재들이다? 그렇죠. 나에게 불빛이 되어주고 맞잡을 손이 되어주고 작은 지붕들이 되어주는 존재들이다. 자, 이 내용만 봐도 선생님이 왜 역거일자고 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두 작품을 통해서 주제도 한번 같이 살펴봐야겠죠? 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존재에서 끝났다면 두 작품은 너무 슬퍼요.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죠? 타인의 존재로부터 우리 산속에서는 어떤 존재요? 불빛,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이 되어주는 존재들이고요. 그 다음 괜찮아에서는 어떤 존재들이요? 어머니, 골목안 친구들, 깨어장수 아저씨, 가수 김현철과 같은, 그 다음에 2002 월드컵의 관중들 같은 그런 타인의 존재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희망을 찾아 나가는 삶의 자세도 공통점이고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의 공통점 눈여겨보셔야겠죠? 자, 선생님이 화면에 담진 않았지만 또 다른 공통점 있잖아요. 어떤 공통점이요? 어려움에 처한 타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들이 드러난다. 어떤 존재들인지는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거의 끝이 났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1학기 중간시험의 최종 영상을 선생님이 여러분께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빵쌤의 문장 선물입니다.
오늘 이모티콘, 선생님이 참 좋아하는 이모티콘 그레의 그레일기의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파워업하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드립니다. 자, 오늘의 문장입니다. 내가 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 공부하기 싫어. 다 때려치고 싶어. 자, 때려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 책임도 누구의 몫이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반대로 한번 해보자. 중학교 때랑 다른 삶을 살아보자. 내가 왜 안 되겠어?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변화된 스스로의 모습을 기특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